2022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등장한 수학 문제를 푸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 미네르바에 대해서 짧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문제 텍스트 데이터를 언어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학습할 때 사용을 하기보다는 점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식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특정 어떤 심볼로, 지금의 예시와 같은 경우에는 수식이라고 꺽쇠로 되어 있는 이런 심볼로 리플레이스 해서, 교체를 해서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 흔히 사용이 됩니다. 언어 모델에게 학습 데이터로 주어지는 텍스트의 구성되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이 글자들은 그게 우리는 사람이니까 2차 방정식, 이거 한글 단어구나. 그리고 여기 x제곱 더하기 뭐식이 되어 있는 거는 수식이구나. 사람은 그 부분을 쉽게 알아보고 있지만 언어 모델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글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수식에 해당되는 부분이 살짝만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뭐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는 0이라든지 살짝만 변경이 된 수식이 등장을 하게 되어도 이게 다른 수식인 것으로 취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식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 뭉뚱그려서 특정 심볼로 바꿔치기 한 후에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방식이 흔히 사용이 되어져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식이라는 특정 심볼로 바꿔낸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게끔 시킬 경우에는 당연히 이 언어 모델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사람도 당연히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풀 수가 없는데 언어 모델이 풀 수가 있겠습니까? 이 위에 부분과 같이, 점선 위에 부분과 같이 수식에 해당되는 부분이 fal로 잘 주어져 있어야 사람도 풀 수가 있고 언어 모델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수식에 해당되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이 텍스트 원본 그 자체를 언어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을 해야만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이 변수 부분이 살짝만 변경이 되거나 상수 부분이 살짝만 변경이 되어도 완전히 다른 수식으로서 언어 모델이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식들에 대해서, 또 비슷한 유형일지라도 다양한 수식들에 대해서 그 수학 문제들 데이터가 충분히 많이 주어져야, 그래야 언어 모델이 해당하는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식을 배울 가능성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윗부분에 있는 문제와 같은 경우 1 더하기 루트 2가 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 뭐 1 더하기 루트 3이 되도록 이라고 살짝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완전 다른 문제로서 답도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그 수치형 값들을 이해하고 그 수치형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값을 정규화해서 루트 2와 루트 3은 다른 거구나, 루트 3이 루트 2보다 큰 거구나 라는 그런 모종의 수학적 그 뉴메리컬 밸류에 대한 지식을 이 언어 모델로 하여금 배우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값의 정규화된 값을 정교화할 수 있는 그 지식, 그런 방법을 알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고, 그리고 이 값들이 그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이해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만 할 것이에요. 나아가서 단순히 정답을 찾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풀이 과정을 쓰시오 라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풀이 과정을 다 기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수식에 해당되는 부분도 등장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뭐랑 뭐랑 더하고 뭐랑 뭐랑 빼서 이렇게 되었다 라고 수식에 해당되는 그런 텍스트들도 생성을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만들어진 미네르바라는 언어 모델은 이 Solving Quantitative Reasoning Problems with Language Models라는 페이퍼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링크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2022년 6월에 첫 버전이 나왔다가 며칠 후에 두 번째 버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을 열어보면 이 화면 하단에 있는 것처럼 이런 원 칼럼으로 해서 그 논문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미네르바가 문제 풀이한 결과 샘플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해당 논문에서 피겨 1에 해당되는 걸 가져온 것이고요. 질문이 있고요. 퀘스천,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 타겟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정답이에요. 이 부분은
이 해당하는 문제에 대한 정답, 이 부분이 생성되었으면 하는 거죠. 미네르바가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이 아래쪽, 점선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Model Output이라고 되어 있지요. The line is 블라블라블라 해서 쭉 텍스트가 생성이 되고 있고, 보시다시피 수식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답도 정확하게 맞췄고 그 풀이 과정까지도 완벽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언어 모델이 이 만들어낸 모델 아웃풋 부분에서 이 수식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냥 사람이 써준 거고 정답만 맞췄겠지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정말 다 만들어낸 거예요. 출력을 한 것이고요. 그럼 이 수식 부분은 어떻게 쓴 거냐? 얘가 알아서 막 빈칸을 엔터 치고 빈칸을 쭈쭈쭈쭉 한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걸 써주도록 한 거냐? 이 들여쓰기 부분까지도 얘가 다 맞춰서 지금 써준 거냐?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그게 아니고요. 이 밑에 피겨 1에 대한 캡션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레이텍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텍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기술 문서라든지 논문을 쓸 때 널리 사용되는 도구인데요. 이 레이텍이 그 레이텍 양식으로 텍스트를 제너레이션 하면은 그 부분, 그렇게 만들어낸 그 텍스트를 렌더링해서 나온 그 결과가 보시다시피 수식 형태로 보일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생각하시면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서 어떤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브라우저에서는 그 웹페이지의 내용을 말 그대로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화면에 그래피컬하게 멋지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웹페이지의 내용 자체는 텍스트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텍스트로 주어진, 즉 해당하는 웹페이지의 텍스트로 주어진 그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렌더링해서 웹브라우저가 이쁘장한 화면을 보여주는 것처럼 레이텍이라는 양식에 맞춰서 기술된 텍스트를 이 모델이 기술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제너레이션을 해준 것이고 그것을 이제 렌더링한 결과가 바로 이렇게 수식 형태로 이쁘장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미난 결과를 보여준 미네르바 모델은 해당 페이퍼에서 밝히고 있기로는 기존의 팜이라는 언어 모델이 있었어요. 초거대 언어 모델인데 이 팜 언어 모델을 백본으로 사용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학습이 완료된, 프리트레이닝 완료된 팜 언어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튜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팜 언어 모델이 그 모델의 크기에 따라서 모델이 가진 파라미터 개수에 따라서 몇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8B, 62B, 그리고 540B 개만큼의 파라미터를 가진 언어 모델들을 가져와서 실험을 수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를 만든 사람들이 스스로 꼽은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 무엇이냐면 바로 데이터셋입니다. 즉, 이 팜 언어 모델을 백본으로 가져와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튜닝하기 위해 사용했던 수학식 및 수학 표현에 대한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그들 스스로 이 데이터셋이야말로 가장 큰 자신들의 컨트리뷰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데이터는 아카이브 프리프렌츠 그리고 웹에서 긁어 모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수학식과 같은 경우에는 레이텍 포맷으로서 표현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 모델과 관련된 최신 논문들에서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는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언어 모델 자체의 그 구조 부분도 물론 그 임팩트가 있으나 데이터셋 자체가 가지는 임팩트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미네르바 페이퍼의 경우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즉, 이 데이터셋 자체가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꼽을 만한 컨트리뷰션은 메저러티 보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능 향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을 해냈다라는 것인데요. 이 메저러티 보팅이라는 거 단어에서 보시면 결국 이 보팅이라는 게 투표잖아요. 즉 여러 결과물 후보들을 만들어내고 그로부터 쉽게 말하면 다수결에 의해서 최종 결과물을 결정을 하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메이저리티 보팅 방식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그리디 디코딩 방식에 비해서 성능을 큰 폭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여기서 그리디 디코딩 방식이라는 것은 이 텍스트를 제너레이션 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텍스트를 쭉 써내려간다
하나하나 써내려가는 것을 어떤 특정 시점 혹은 스텝을 의미한다라고 보았을 때 각각의 시점마다 가장 유망해 보이는, 즉 확률 모델이라면 가장 확률값이 큰 그런 단어들 혹은 토큰들만 취하는 그런 방식을 의미한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하나만 답으로 취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리디 디코딩 방식에 비해서 메이저리티 보팅 방식이 성능을 향상하는 데 큰 폭으로 성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미네르바 페이퍼에서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은 두 꼭지다.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앙상블 어프로치, 즉 메이저리티 보팅을 사용한 앙상블 어프로치가 얼마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술적인 관점에서만 보자면 사실 이 두 가지 컨트리뷰션은 그다지 큰 의미는 없어요. 이 언어 모델 관련한 이 인공지능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요. 이 데이터셋 자체가 일단 굉장히 의미 있는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해당하는 데이터셋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동일한 성능의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 필요한 그 엔지니어링 그 과정,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네르바 페이퍼에서 실험 결과로 제공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좀 가져와 보자면 피규어 4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이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하나씩 그래프를 그려 놓았고, 세로축은 어큐러시, 정확도죠. 그리고 가로축에서는 서로 다른 어떤 서브 토픽에 해당되는 것들을 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로 다른 색깔로 해서 이 막대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이 각 색깔별로는 어떤 모델인지에 대해서 우측에 레전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전드를 보시면 팜도 있고 미네르바도 있고, 그리고 비교 대상으로 나와 있는 회색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소타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최근 연구들에서 나온 성능 결과, 그리고 오픈 AI에서 나온 다빈치라는 녀석의 성능도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다빈치라는 녀석은 이 왼쪽에 대해서만 성능이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 540B, 62B, 8B 이거는 모델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MAJ1-K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메이저리티 보팅 방식을 취했다라는 의미예요. K개만큼의 후보를 사용해서 메이저리티 보팅을 했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보시다시피 일단 미네르바 가장 큰 모델 540B 모델만 놓고 보더라도 메이저리티 보팅을 사용을 했을 때 훨씬 성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성능이 최근에 수행됐던 다른 소타, 퍼블리시드 소타에 해당되는 성능과 또 다빈치 모델이 나타냈던 성능에 비해서 훨씬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성능인데요. 이 미네르바가 과거 연구들에 비해서 성능 향상을 크게 이룬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이 어큐러시를 보았을 때 왼쪽 그래프에서는 아직도 40%가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40%에서 높아봤자 평균적으로 봤을 때 50% 될까 말까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오른쪽에서는 대략 한 60%에서 70% 사이 정도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능 향상의 여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테이블 4에서는 이 모델이 어떤 부분에서 많이 틀렸나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실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8B 사이즈의 미네르바 모델은 못 풀었는데 62B 사이즈의 모델은 풀었던 그런 문제 유형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눈에 확 띄게 이 리즈닝이라든지 추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나 단순 계산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모델 사이즈가 확 커졌을 때 그 해당 모델이 기존에 비해서 이 리즈닝이나 칼큘레이션 약했던 부분을 대폭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즉 모델이 가진 포텐셜이 있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규어 5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피규어 5에서는 이 문제, 수학 문제의 어떤 그 문장 구조, 표현 등을 좀 바꿨을 때의 성능에 대한 것이 제일 왼쪽에 나와 있고, 가운데 부분에는 숫자 값들을 좀 바꿨을 때의 성능이 나와 있어요. 이 오른쪽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주목할 게 바로 이 두 개의 스캐터 플롯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개의 스캐터 플롯에서 가로축은 어큐러시, 즉 데이터 원본, 즉 문제 원본에서의 그 정확도를 얘기하고, 세로축은 똑같이 정확도인데 문제를 바꿨을 때, 즉 프레임을 바꿨을 때, 문장 표현을 다양하게 바꿔냈을 때의 성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점에 해당되는 것을 해석해 보자면, 원본 문제에서도 정확도가 지금 0.2밖에 안 됐는데 얘를 프레임을 바꿨을 때에도 정확도가 똑같이 0.2 언저리였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그 선형 증가하는 이 선에 얼추 그 트렌디하게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숫자를 그 수정을 했을 때에는 이 원본 문제에서의 성능과 그리고 수정을 했을 때의 성능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실험 결과를 놓고 해석을 해보자면, 문장 표현의 다양함에는 로버스트한 모습을 보였으나, 즉 언어 모델답게 그 문장의 그 의미적인 해석에는 로버스트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숫자 값들이 바뀌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능의 차이가 너무 커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장 슬라이드로 잠깐 돌아가 보면, 이 언어 모델로 하여금, 인공지능 언어 모델로 하여금 수학 문제를 풀도록 할 때 숫자 값들, 뉴메리컬 밸류에 대한 정규화를 하고 이 값들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이 부분이 사실 이 미네르바 페이퍼에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아직 그 부분이 가야 할 길이 멀구나 라는 것을 이 실험 결과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영상을 끝맺음을 하자면, 역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되겠고요.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 역시 뭐니 해도 데이터셋 그 자체가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었다는 거, 그리고 앙상블 어프로치에서의 메이저리티 보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했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